두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윤혜영 교수님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무한역의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집에서 리허설 해봤는데 19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반으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트랜스미디어를 지금 한양대학교 문화과 특수학과 겸임 교수 윤혜영입니다. 저는 일단 트랜스미디어를 전공을 했고 지금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계속 트랜스미디어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리월드를 무한 동력의 새로운 놀이터로 한번 규정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시도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실제 지금 놀이와 재미가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유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그리고 플랫폼 간의 확장을 통해서 계속 그 스토리의 소비 방식에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미디어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드리자면요. 트랜스라는 것이 초월하다, 넘다, 변환하다의 의미고 미디어는 그래서 미디어가 계속 변하고 바뀌고 그리고 컨텐츠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미디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늘어나고 변형되는 그런 미디어에 맞춰서 컨텐츠까지 같이 함께 변하는. 그래서 사실 이 컵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컨텐츠로서의 공도 그 담기는 미디어에 따라서 모양과 특성과 재질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랜스미디어의 스토리 월드를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제작된 텍스트가 만든 가상의 공간이고 텍스트가 트랜스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세계 그리고 그 세계관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자, 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연구가 아직까지 가장 이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확정되고 있는 것인지는 이 세 가지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헨리 젠킨스가 트랜스미디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의 관점으로 그의 규칙을 가지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약간 전략의 개념, 어떻게 이야기를 텔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개념 때문이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는 들은 그 기존의 서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굉장히 명확하고 좀 이지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요 텔링의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IP 비즈니스 환경을 보시면 스토리텔링 어떻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텔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과 확장되는 플랫폼이 IP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적인 환경 때문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유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인조이먼트, 경험, 체험, 이야기, 즐거움, 놀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한 것이고요. 실제 이런 학자들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의 중요성, 새롭게 규정을 하고자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무한 동력의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봤고요. 사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는 이 두 가지 축만 아시면 돼요. 서사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 등장인물 세계 규칙, 역사, 지형, 관계망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적인 형식이고 이용자들은 이런 관계를 계속 탐구해 나가면서 스토리 월드는 계속 증축, 구축, 변환되고 있다는 서사의 확장.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라는 것이죠. 디지털 콘텐츠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쉽게 훨씬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공유하고 재창작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유자는 더 이상 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책 맥락화하는 공동 창작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이 스토리 월드는 향유자가 직접 들어가서 놀이하고 체험하는 개방적인 경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월드는 누가 돌리는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박사 논문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미디어와 텍스트 그리고 브랜드와 유저.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스토리월드를 구체화하는 것이죠. 시청각적인 재현이라든지
상호작용적인 그런 미디어의 특성, 몰입 장치 이런 그 각각 가지고 있는 미디어 공유 방식으로 세계를 구현해내고 있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과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산업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텍스트 간의 정체성을 통일한다던가 아니면 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화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또 이제 유저라는 수치가 있죠. 탐색하고 반응하고 재해석하고 한 커뮤니티 내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그런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통해서 서사를 계속 변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스토리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구조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관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지나 빈틈, 놀이의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텍스트야말로 진정한 놀이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 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부분이에요. 과연 어떻게 놀고 재미를 느끼는가.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 캐릭터, 실제적 자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놀고 있느냐.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세계관을 가지고 해리포터닷컴이에요. 요 화면은 요 안에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마법 세계의 규칙, 학년 체계, 문화적인 성격, 실제 그 텍스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이면의 세계관들을 탐험하고 학습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VR 콘텐츠인데요. 요 콘텐츠에 들어가면 조작을 통해서 해리포터의 조상도 만나고 마법 생물학을 연결시키는 세계관을 탐험하고 확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백스테이지인데요. 그 해리포터가 실제로 그 촬영된 그 백스테이지를 투어하면서 실제로 세계관에 들어가서 참여해보는. 실제로 여기서는 사실 환상이 해체되겠죠. 이것이 제작된 세계관이구나 라는 환상이 해체되지만 다시 재몰입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는 규칙의 학습, 그리고 개인의 효용감, 탐험의 즐거움, 발견하는 기쁨,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퍼즐링하는 것인데요. 트랜스미디어는 그 특징 중에 서사 분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서사가 직접 플로들을 찾아서 조립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오징어 게임의 그 영상들인데 제 왼쪽은 감독 인터뷰 장면 하나고 공식 SNS 바이럴 콘텐츠 그리고 넷플릭스의 쿠키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저들은 그 텍스트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클로드를 하나하나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세계관과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빈틈을 파고들고 새롭게 이제 조작하는 것 외에 실제로 리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그 팬픽으로 그 층위가 높고 많이 확산된 팬픽이 해리포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땡땡땡 했더라면 이런 대체 서사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마라우더 시대라든지 스네이프의 내면 서사라든지 호그와트의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팬들이 직접 창작해내는 팬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그런 긴장 그리고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창작과 즐거움 그리고 스토리 월드를 내가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할까 가장 이제 떠오르시는 것이 커스텀 플레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캐릭터라는 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이자 접점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롤플레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외형, 또는 이제 옷이나 그런 특별한 이제 아이템들을 가지고 커스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이런 동일시라는 것이 사실 감정이입을 넘어서 캐릭터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재구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는 실험하는 특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커들의 팬 아트인데요. 아까는 픽션을 말씀드렸죠. 이건 팬 아트인데요. 조커가 사실 열린 캐릭터라고 이제 많이 논의가 되죠. 고정된 외형이었고 정답의 서사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변주하면서 느끼는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성 조커고요. 그럼 아기 조커, 그다음에 사이버펑크, 스팀펑크 이런 식의 세계관에 그 조커를 얹어서 만들어 이런 팬 아트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는 동일시를 통한 살아보기 그리고 캐릭터 관계를 정복시키는 그런 즐거움,
캐릭터 감정이나 서사를 같이 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적 자원인데요. 이런 것 실제적 자원은 제가 새롭게 정의한 용어고요. 스토리월드 내부에 존재하는 사물, 도구, 상징, 인간적인 가치, 구체적인 요소들을 집합한 것이고 또는 상징적인 장면이나 놀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시 콘텐츠들을 실제적 자원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것이 머천다이징이죠. 그 해리포터에 나왔던 버터비어 같은 경우, 스타워즈의 뭐 블루밀크, 해리포터의 그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마법 지팡이들을 머천다이징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유저들이 가지고 조작 체험하면서 스토리월드의 구체성을 경험하고 물질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하게 되겠죠. 제가 이거 실제로 며칠 전에 먹었던 햄버거인데요. KFC에서 스트레이저 띵스가 최근 그 시즌을 발표하면서 나온 그 위아래가 뒤바뀐 안과 바퀴 그 뒤바뀐 상품인데 이거는 그 사실 스트레이저 띵스라는 그 기묘한 이야기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이걸 먹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텍스트 안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 세계관을 상품화시켰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미디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레고라는 거. 그리고 포켓몬고는 AR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나고 조작할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네. 이번 오징어 게임 아시겠죠? 다 달고나 게임이라든지 어벤져스의 그런 히어로 포즈 같은 챌린지를 통해서 특정한 장면이나 캐릭터를 상징하는 그런 파편적인 요소들이 실제로는 실제적 자원으로 직접 유저가 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체적인 경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나의 경험으로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하면서 그 세계관을 재구성할 수 있고 조작과 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몰입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사례로 가지고 온 것들이 조금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 컨텐츠들이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에서는 트랜스미디어에 또 새롭게 그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이너 콘텐츠라든지 비주류 장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팬 커뮤니티라든지 그 삶에 실제로 들어가서 질적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연구에서 배제될 연구보다 제가 지금 답장입니다. 네. 시간이 잘 됐나요? 이어서 한신대학교의 장혜라 교수님께서 윤혜영 교수님 발표해 주셨죠. 논평 토론 주시죠. 네, 장혜라이고요. 4분 안에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그 향유자의 참여와 경험 중심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좀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윤혜영 선생님의 논문은 오늘 학술대회 주제인 문화 콘텐츠와 어뮤즈먼트를 좀 이론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를 단순히 어떤 이야기의 확장이나 플랫폼 분산의 결과로 보지 않고 참여자의 그 논리적 개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무한 동력의 세계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동력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세계관, 스토리, 그다음에 캐릭터, 실제적 자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토리월드가 어떻게 놀이의 장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향유자들은 더 이상 텍스트를 해석하는 소비자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를 탐색하고 조립하며 재구성하고 때로는 공동 창작자로서 이동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세계로의 중요한 관점 전환이며 오늘날 글로벌 IP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 또 팬픽이라든지 밈, 포스트 플레이, 테마파크, AR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 통합적으로 그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해서 그 해리포터 테마파크를 갔었는데 그때 그 테마파크에서 인터랙티브 지팡이 체험이 있어요. 그 지팡이 체험을 할 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마법 세계 들어와서 마법사가 돼서 진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도 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그 IP 확장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가? 이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최근 K 콘텐츠를 보면 세계관들 많이 설정해요. 근데 그 세계관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팬이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구조까지는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게 트랜스미디어에서 추구하는 세계관이 점점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향유자에게 피로감을 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 MCU, 마블 콘텐츠, 그 마블 영화들의 그 현재 주목도나 흥행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BTS를 정점으로 강하게 작동했던 그 아이돌 세계관, 이것도 4세대, 5세대로 오면서 이전만큼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해지고 복잡해질 경우에 저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적 구조나 무한 동력이 오히려 향유자에게 좀 피로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답변이 만약에 이제 지금 받기 어렵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구에 높여 멋있게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이 그 트랜스미디어에 대한 퍼티그거든요. 사실 세계관이 너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사실 진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트랜스미디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유저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자신들이 그 소비의 맥락을 정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팬 하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멀리서 볼 것인가, 들어가서 볼 것인가, 들어가서 만들 것인가까지 그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그 텍스트와 나와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리고 그 몰입의 층위도 조정하면서 그 소비하는 그 스타일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를 할지를 어느 정도 이제 유저들이 정해가면서 그 들어가고 아웃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재미가 없거나 그 내가 아무리 조각들을 모아도 재미가 없으면 떠나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스토리 월드는 폐허가 되겠죠. 나중에 새로운 자본과 새로운 미디어에서 리빌딩 되거나 리부스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 거리를 조절하고 새로운 맥락 속에서 소비의 스타일을 정해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